고려의 수도, 개경의 밤은 차가운 눈보라에 휩싸여 만물이 숨을 죽인 채 얼어붙어 있었고, 태위부의 거대한 기와지붕 위로는 은밀한 죽적 소리가 들려와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한설은 낡은 천으로 칭칭 감은 두 손을 움켜쥐며 차가운 지붕 기와를 밟았고, 그의 발걸음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가벼워 경비병들의 귀를 전혀 자극하지 않았다. 소금기 어린 바닷바람이 개경도성까지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으나 그는 오직 눈앞의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의 흐름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12줄기의 살기가 뿜어져 나오며 검은 옷을 입은 흑풍단의 암살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한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차가운 강철 검신을 휘둘렀다. 죽으러 왔구나, 한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조롱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한설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공기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검을 쥐지 않은 손을 허공에 뻗어 흐트러진 눈발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가 발산하는 기운은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게 만들며 기묘한 압박감을 형성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형인 한용이 자신의 손목 힘줄을 끊어버리던 그 잔혹한 밤의 기억이 불꽃처럼 타올랐고, 분노는 차가운 얼음이 되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가장 믿었던 혈육의 배신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의 육체가 아닌 자연의 기운을 다루는 법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천풍신결의 시작이었다. 부러진 뼈가 시려오는 통증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오늘 밤 이 눈보라는 그가 흘릴 피를 씻어내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다. 암살자들의 검이 일제히 그의 심장과 목을 향해 쇄도하는 찰나 한설의 몸이 기묘한 각도로 굴절되며 허공으로 솟구쳤고, 그의 주위에 머물던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보이지 않는 검인가? 어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우리를 벤단 말이냐? 비명소리가 눈보라에 섞여 들려왔고, 흑풍 단원들의 가슴팍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자상이 새겨지며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를 점점이 수놓았다. 이것이 바로 천풍신결 제1성인 청풍의 경지로, 그는 공기의 파동만으로도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베어낼 수 있었다. 한설은 땅에 내려앉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태위부의 본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압박감은 일반적인 무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의 손목을 감싼 붕대 사이로 진물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잊은 채 다시 한번 내력을 끌어올려 주변의 기운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려 애썼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보호막처럼 형성되어 적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가볍게 튕겨내며 전진하는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본체 마당에 들어서자 더욱 삼엄한 경비병들이 길을 막아섰으나 한설은 멈추지 않고 소용돌이치는 기운을 발끝에 모아 순식간에 수십 장의 거리를 좁히며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지 마라. 바람의 마음을 읽어라.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담아 허공을 가로지르는 무형의 검기를 휘둘러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혈향이 진동하는 가운데 한설의 옷자락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우아하게 휘날리며 마치 죽음의 무도회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지나며 그는 자신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사리를 감지했고, 발소리를 죽인 채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강력한 폭발음이 고막을 찢었다. 집안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력이었으며 바닥에 매설된 화약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불길이 치솟았고, 자욱한 연기가 한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급히 내력을 운기하여 몸을 보호하려 했지만 연기 속에 섞인 기묘한 독향이 그의 폐부를 찔러오며 내력의 흐름을 급격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 도끼가 서린 연기 속에서 한설은 무릎을 꿇으며 격렬한 기침을 토해냈고, 그 순간 천장 위에서 쇠사슬을 감은 거대한 도끼가 낙하하며 그의 머리를 부술듯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치명상을 피했지만
왼쪽 어깨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고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아, 네가 이 지옥까지 제 발로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이곳은 네가 생각하는 복수의 장소가 아니라 네 무덤이 될 것이다. 한설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노려보았으며 그곳에는 한때 자신이 우러러보았던 형 한용이 검은 갑옷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용의 손에 들린 검에서는 칠흑 같은 검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잠식하고 있었고 이는 한설이 배운 천풍신 결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파괴적인 힘이었다. 형제 사이의 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오직 살아남은 자만이 진실을 차지할 수 있는 잔혹한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이 불타는 저택 안에 가득 차 있었다. 한설은 부러진 어깨를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섰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푸른 빛의 안개가 서리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금기시되던 생명력을 태워 기력을 회복하는 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형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악연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버린 그 이름과 기계는 이미 내가 이 보이지 않는 바람 속에 새겨 넣었으니까요. 한설의 선언과 함께 주위의 불길이 갑자기 억눌리듯 잦아들었고 대신 그 자리를 날카로운 바람의 칼날들이 가득 채우며 대기를 찢어발기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기세가 충돌하며 저택의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고 한설은 마지막 남은 내력을 쥐어짜 제3성인 앞기의 기운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한용의 심장을 겨냥했다. 한용 또한 비웃으며 검을 치켜들었고 두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거대한 빛의 폭발이 일어나며 본체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한설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공기의 흐름을 타고 자신을 방어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폭발이 잦아든 뒤 태위부의 본체는 거대한 구덩이만 남긴 채 사라졌고 연기와 먼지 사이로 한 무리의 그림자들이 나타나 잔해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닌 고도의 훈련을 받은 비밀 조직의 요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수장은 무너진 잔해 위에서 붉은색 휘장을 발견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목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라. 만약 살아있다면 반드시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 이 계획의 작은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수장의 명령에 그림자들이 일제히 흩어졌다. 깊은 숲속 이름, 모를 절벽 아래 차가운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한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내쉬며 바위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허공의 기운을 붙잡으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진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형이 보여준 그 기괴한 힘에 대한 의문과 공포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정신이 가물거리는 찰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한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으나 그 앞에는 낡은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한설의 상태를 살피더니 손가락 끝으로 그의 혈도를 가볍게 짚었고 그 순간 한설의 전신을 휘감고 있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죽고 싶어 환장한 놈이구나. 그 천풍신결을 그따위로 쓰다니. 가르친 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으로 한심하군. 노인의 말투는 거칠었으나 손길은 섬세했으며 그는 한설을 가볍게 어깨에 들쳐매고는 마치 평지를 걷듯 험준한 절벽 위를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한설은 의식을 잃어가며 자신의 운명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고 노인의 몸에서 느껴지는 바람의 향기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깊고 방대하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개경의 하늘은 여전히 붉은 연기로 물들어 있었고 태위부의 참사는 단순한 정변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 뿐이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비친 마지막 풍경은 눈보라 속에서 홀로 피어난 매화 한 송이였으며 그것은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을 암시하는 듯 고고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고 도성 사람들은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통곡처럼 들린다고 수군거렸으며 군사들은 거리를 폐쇄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미 한설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무너진 저택터에 남겨진 반쯤 타버린 피 묻은 붕대만이 그가 그곳에 있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이 폭풍은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더 큰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상은 다시금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다음 날을 기다렸다. 한설은 코끝을 찌르는 진한 흙내음과 함께 정신을 차렸으나 전신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바닥을 긁었으며 부러진 다리는 감각이 아예 없었고 어깨는 누군가 불로 지지는 듯한 자결감이 몰아쳤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고 자욱한 안개가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희미하게 타오르는 화로의 불빛이 벽면의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내력을 운기하려 했으나 끊어진 단전의 기운은 흩어진 모래알처럼 잡히지 않았고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의식을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화로 앞에는 넉마를 걸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특별한 도구도 없이 오직 손가락 끝에서 뿜어내는 붉은 기운만으로 고구마를 익히고 있었고 그 광경은 한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며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내력을 이토록 정교하게 제어하여 순수한 열기로 변환하는 기술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문파의 고수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극기의 경지였으며 노인의 호흡은 마치 동굴 전체의 공기와 하나가 된 듯 규칙적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어 한설의 무모함을 꾸짖으며 차가운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고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서늘한 기운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내 놈의 뼈는 마치 가을날 마른 나뭇가지처럼 산산조각이 났으니 당분간은 그 자리에 누워 공기나 씹어 먹으며 명을 이어가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공에 깊이는 한설의 심맥을 진동시켰고 그는 겨우 입을 열어 자신의 이름과 복수에 대한 갈망을 내뱉으려 애썼다. 그러나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 놈의 쓸모없는 손발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설의 가슴팍에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어 강제로 운기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며칠이 지나 다리에 어느 정도 감각이 돌아오자 노인은 한설을 동굴 밖 숲으로 끌고 가더니 바닥에 흩어진 수만 장의 낙엽을 가리키며 해가 지기 전까지 만장의 잎을 모으라는 기묘하고도 가혹한 명령을 내렸다. 단 조건은 낙엽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아야 하며 그 어떤 잎사귀도 찢어지거나 미세한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육체적인 힘이 아닌 기의 섬세한 조작을 요구하는 수련이었다. 한설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노인의 눈빛에서 서린 살기를 읽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낙엽더미 앞에 앉아 공기를 집중시키며 자신의 내력을 손끝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기운을 밖으로 내보낼 때마다 낙엽들은 맥없이 찢겨나가거나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버렸고 한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며 좌절감이 다시금 그의 평정심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공기를 날카로운 칼날로만 사용해왔던 그에게 대상을 부드럽게 감싸쥐는 제어력은 생소한 영역이었고 내력이 바닥날 때마다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그를 괴롭히며 한계를 시험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내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자연의 흐름에 자신의 길을 동화시키려 끊임없이 시도하며 흩어진 감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집중했다. 동굴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음악과 같았고 한설은 그 소리 속에서 기운이 굴절되고 반사되는 지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내력을 그 흐름 위에 살며시 얹어놓았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 결을 따라 손을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바닥의 낙엽들이 상처 하나 없이 공중에 떠올라 그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풍신결의 제2성인 어엽의 경지로 그는 드디어 공기의 압력을 분산시켜 물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깨닫기 시작하며 굳게 닫혔던 무학의 문을 다시 열었다. 만장의 낙엽이 거대한 황금빛 소용돌이가 되어
한설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자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가왔고 그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그 거대한 기류가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야 겨우 바람의 끝자락을 붙잡았구나. 하지만 네가 쫓는 복수의 대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추악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말에 한설은 형, 한용의 배신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다시금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으나 노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믿기 힘든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한용이 동생의 힘줄을 끄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원나라의 세작들과 결탁한 고려 내부의 부패한 군부 세력이 한설의 재능을 두려워하여 내린 암살 명령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형은 동생을 죽이는 대신 폐인으로 만들어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의 목숨을 보존하려 했던 것이며 그 대가로 자신은 원나라의 꼭두각시가 되어 영혼을 팔아넘겼다. 이 사실을 들은 한설은 전신이 떨리는 충격에 휩싸였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증오해왔던 형의 뒷모습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슬픈 진실 앞에서 거대한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오열했다. 이제 한설에게 남은 과제는 단순히 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려를 잠식하고 있는 거대한 외세의 그림자와 그의 기생하는 권력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의 기운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되었다. 노인은 한설의 변화를 지켜보며 품 안에서 낡은 비급 한 권을 건넸는데 그것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천풍보전에 실전된 일부였고 그 첫 장에는 피로 쓴 듯한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한설은 다시 한번 가슴속의 길을 갈무리하며 다가올 피해 폭풍을 준비하기 위해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비란항의 선창가는 부패한 생선 냄새와 녹슨 쇠사슬의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불쾌감을 선사했고 거대한 상선들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파도 위에 위태롭게 떠 있었다. 고려의 무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짐짝처럼 배 안으로 던져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진 채 절망만이 가득했으며 흑풍단의 병사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자비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한설은 낡은 대나무 검 한 자루를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미세한 소용돌이가 일어 주변의 먼지조차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 파도는 점점 높아져 선체를 사정없이 때려댔고 한설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감시병들의 시야를 피해 배의 중심부인 주갑판 위로 가볍게 몸을 날려 착지했다. 그의 발등에 닿는 나무 바닥의 진동을 통해 그는 배 안의 인원수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이는 노인에게 배운 천풍신결의 감각이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음을 의미하는 증거이기도 했다. 한 병사가 그를 발견하고 장창을 내밀었으나 한설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흘려낸 뒤 대나무 검 끝으로 병사의 명치를 살짝 찔러 기의 흐름을 단번에 끊어버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은 고려의 혼이다. 그 죄의 대가를 오늘 이 바다 위에서 피로 치르게 해주마. 한설의 차가운 일갈이 가판에 울려 퍼지자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를 에워싸고 무기를 치켜들었으나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단전 깊은 곳에 응축된 기운을 끌어올려 주변의 공기 압력을 급격히 높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중압감이 병사들의 어깨를 짓누르자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천풍신결, 제3성인 압기의 위력이며 한설은 손바닥을 천천히 내밀어 허공을 내리눌렀고 그 순간 병사들의 무릎이 바닥에 박혔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바닷물이 갑판 위로 들이닥치자 한설은 그 물방울들을 허공에 정지시킨 뒤 기의 회전을 이용해 날카로운 송곳 형태로 변형시켜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암기가 되어 날아갔고 방패조차 뚫어버리는 그 위력 앞에 흑풍단의 정예병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며 붉은 피를 바다 위로 흩뿌리기 시작했다.
공기는 비릿한 혈향과 차가운 바다 냄새로 가득 찼으며 한설의 대나무 검은 임이 적들의 선혈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목표를 향한 냉혹한 집념만이 서려 있어 주변을 완전히 압도하며 전장을 지배했다. 그때 선실의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시뻘건 화염을 내뿜는 거대한 도가 날아와 한설의 어깨를 스쳤고 불꽃의 열기는 주변의 빗줄기를 순식간에 증발시켜 자욱한 수증기 장막을 만들어냈다. 화염도를 든 사내는 흑풍단의 외부 고문인 염도였으며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도에 더욱 강력한 내공을 주입하여 한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제 아무리 날카롭기로써니 타오르는 불길을 어찌 이긴단 말이냐. 내 놈의 보잘것없는 재주는 여기서 끝이다. 염도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휘몰아치며 한설을 덮쳤고 목재로 된 가판은 검게 타들어가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설은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으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공기의 흐름을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진공 상태를 유도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이치를 이용한 그는 주변의 기를 모두 흡수하여 불꽃의 근원을 차단하려 했으며 이는 극심한 내력 소모를 동반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염도는 자신의 불길이 갑자기 힘을 잃고 사그라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으나 이미 늦었으며 한설은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응축된 기의 칼날을 염도의 가슴을 향해 발사하여 그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다. 기의 칼날은 염도의 화염 방어벽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기며 그의 가슴을 관통했고 염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바라보며 천천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한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너진 가판 위에 서 있었고 그의 전신은 화상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의 기운은 오히려 더욱 정순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어가는 염도의 품속에서 한 권의 가죽 주머니가 떨어졌고 한설은 그것을 집어들어 내부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고려 왕실의 인장이 찍힌 기밀 서신과 함께 낡은 지도가 담겨 있어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서신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고려의 정승들이 원나라에 보낼 조공 목록 뒤에 숨겨진 비밀, 병기인 천풍보전의 나머지 조각들이 보관된 장소를 명시한 지도였다. 한설은 자신의 가문이 멸문당한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이 절대 무학의 비급을 독점하려는 권력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분노로 인해 전신을 떨었다. 바람은 다시금 사나워져 배를 뒤흔들었으나 한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명확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그는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향해 진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하고 지도에 표시된 흥왕사로 향했다. 한설은 발로 가판의 빗장을 부수고 어두운 선창 아래로 내려갔으며 그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는 수백 명의 고려 무인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빛의 출현에 눈을 찌푸렸으나 한설이 휘두른 대나무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의 칼날이 순식간에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제 자유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자는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보존하라. 한설의 선언은 그들의 가슴 속에 투지의 불꽃을 지폈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가판 위로 쏟아졌다. 배 위로 올라온 무인들과 흑풍단원들 사이에 처절한 육박전이 벌어지는 동안 한설은 다시 돛대 위로 올라가 주변을 호위하던 원나라의 소형 전함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풍신결 제3성인 앞길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양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기 구체를 형성한 뒤 그것을 전함의 한복판을 향해 힘껏 던져 넣었다. 공기 구체가 선체에 닿는 순간 엄청난 압력의 차이로 인해 배의 목재들이 비명을 지르며 안쪽으로 우그러들었고 거대한 구멍이 뚫린 전함들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하며 아수라장이 되어 적들을 집어삼켰다. 기술을 성공시킨 한설은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를 닦아내며 극심한 탄력감을 느꼈고 이는 대기 중의 기를 강제로 압축하는 대가로 자신의 폐와 신맥에 가해지는 엄청난 과부하 때문이었다. 그의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으나 그는 정신력을 다해 흐트러지는 내력을 추슬렀고 자신의 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기운이 점점 더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직감하며
전율했다. 강력한 힘을 얻을수록 인간으로서의 감각은 무뎌지고 오직 바람의 냉혹함만이 남게 된다는 스승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으나 그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깊게 다짐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탈출하려는 적병들은 한설의 압도적인 무위에 전의를 상실한 채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한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시 한번 대나무 검을 휘둘러 공기를 갈랐다. 보이지 않는 기류가 수면 위를 휩쓸며 도망치는 적들을 타격했고 바다는 금세 시신과 파편들로 뒤덮여 지옥도와 같은 참혹한 광경을 연출하며 전쟁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몰아쳐 한설의 옷자락을 찢어밟길 듯 흔들었으나 그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서서 타오르는 적함의 불길을 배경으로 고독한 승자의 자태를 뽐내며 자신의 힘을 증명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한설은 염도의 시신 곁에 떨어진 지도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폈고 그것이 가리키는 장소가 개경 인근의 천년 고찰인 흥왕사 지하 비밀서고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흥왕사는 왕실의 비호를 받는 곳이자 군부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장소였기에 그곳에 잠입하는 것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며 천풍보전의 완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형 한룡이 보여준 그 기괴한 어둠의 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결단을 내렸다. 형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속에 응어리져 남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악행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설은 대나무검을 바다로 던져버리고 대신 염도가 쓰던 화염도의 자루를 쥐었으나 불의 기운이 자신의 바람과 섞이지 않음을 느끼고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것마저 파도 속으로 버려두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며 만물이 검이 되고 바람이 곧 자신의 의지가 되는 경지에 도달할 때만이 진정한 복수가 완성될 것임을 직감하며 어둡고 거친 바다 건너 개경을 응시했다. 살아남은 무인들은 한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한설 또한 조각배 한 척을 이용해 거친 파도를 타고 해안가로 향하며 자신을 추적할 흑풍단의 눈을 피했다. 그는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숨기는 법을 터득하여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기척을 지웠고 해안의 기암괴석 사이로 스며들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 행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가슴속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온 천지의 바람이 그의 동료이자 무기가 되어 그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설은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새로운 경지를 갈구하고 있음을 느꼈고 이는 천풍보전의 다음 장을 향한 육체의 본능이었다. 개경으로 향하는 길은 수많은 검객과 함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발걸음이 지나는 곳마다 마른 잎사귀들이 날카로운 기세로 흔들렸다. 흥왕사의 비밀을 풀고 형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거친 숨을 고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소리 없이 사라졌고 그의 뒤에는 오직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남았다. 한편 멀리 떨어진 개경의 궁궐 안에서는 한룡이 창밖의 폭풍을 바라보며 손에 든 검을 매만지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그림자처럼 잠복한 사천왕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주군의 명령만을 기다렸다. 비보가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며 그는 자신의 동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점점 더 강력한 괴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검을 거두었다. 결국 돌아오는구나, 나의 작은 바람아. 이번에는 네가 나를 뵐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를 삼킬 것인지 하늘만이 알겠지. 그의 나직한 혼잣말은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살기는 깊어졌다. 폭풍우가 지나간 비란항의 아침은 차분했으나 바다 위를 표류하는 부서진 배의 잔해들은 어젯밤에 참혹했던 전투를 증명하듯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관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만물을 기로 제압하는 의문의 고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억눌린 민초들에게는, 희망으로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설은 이미 개경의 성벽 아래 도착해 있었으며 그가 손에 쥔 낡은 서신은 이제 전설의 서막을 여는 열쇠가 되어 그의 심장 위에서 차갑게 고동치고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한설은 성벽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급격히 차가워진 자신의 체온을 느끼며 몸을 떨었고, 이것은 천풍신결의 부작용인 한기가 오장육부를 침식해 들어오는 현상으로 무공이 강해질수록 심해졌다. 그는 뜨거운 차 한 잔이 간절했지만 이제는 미각조차 무뎌져 물맛과 흙맛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으며, 이것이 절대 무학을 익히기 위해 치러야 할 인간성 상실의 대가임을 실감했다. 고통은 그를 더욱 명민하게 만들었고, 주변 심리 안의 모든 공기 흐름이 그의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지며 작은 벌레의 날갯짓조차 거대한 소음처럼 크게 들려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개경의 도성은 화려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원성과 탐관오리들의 주지육림이 뒤엉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한설은 그 부조리한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검기가 날카로워짐을 느꼈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삿갓을 주워 깊게 눌렀었으며 눈빛에 서린 살기를 감춘 채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흥왕사의 탑 끝이 보이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누구도 이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바람의 주인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미세한 회오리가 일어 낙엽들이 원을 그리며 춤추듯 그의 뒤를 쫓아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품 안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곳에 적힌 암호 같은 글귀들이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길을 운용하는 또 다른 비결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안광이 번뜩였다. 만물이 키우는 것은 기요, 만물이 죽이는 것 또한 기로다. 지도의 구석에 적힌 작은 문구는 그의 뇌리를 강타했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길을 다루는 방식이 단편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전율하며 흥왕사의 육중한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고,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가로막으려 했으나 그는 단지 숨을 크게 내뱉었을 뿐이었는데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흥왕사의 경내로 들어서자 수천 개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고막을 어지럽혔고, 한설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의 함정들을 하나씩 감지해내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바닥의 돌틈 사이로 흐르는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으나 그는 천풍신결의 유연한 기운을 발끝에 모아 그 압력을 상쇄시키며 물 위를 걷듯 지면을 스쳐 지나갔다. 공기 중에는 진한 향 냄새와 함께 피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는 이곳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비밀스러운 요새임을 암시하며 한설의 투지를 강하게 자극했다. 본당 뒤편의 밀실 입구에는 거대한 체구의 승려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무릎 위에는 묵직한 철편이 놓여 있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앞서 만난 염도보다 강렬했다. 승려는 눈을 감은 채로 한설의 길을 읽어냈으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철편을 들어 올리자 주변의 모든 공기가 그 철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응축되기 시작하며 중력이 비틀렸다. 바람의 아이가 왔구나. 하지만 이곳은 네가 넘볼 수 있는 성역이 아니니 내 놈의 기운을 여기서 모두 흩어버리고 그 육신만을 보시하라. 승려의 한마디는 거대한 음파가 되어 돌아왔다. 한설은 승려의 도전에 응하듯 대나무검 대신 빈손을 가볍게 쥐었고, 그의 손바닥 주위로 보이지 않는 기의 와류가 형성되며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두 고수의 기세가 정면으로 충돌하자 흥왕사의 지붕기와들이 들썩이며 하늘로 솟구쳤고, 구름조차 갈라지는 거대한 기압의 변화가 사찰 전체를 뒤흔들며 폭발적인 전투의 시작을 세상에 선포했다. 한설은 승려의 빈틈을 파고들며 자신의 길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갈아냈고, 그 순간 밀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림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며 천풍보전의 진실이 눈앞에 있음을 예고했다. 한설은 승려의 철편을 피해 허공을 밟고 솟구쳤으며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기의 검이 생성되어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승려를 포위했다. 승려는 경악하며 철편을 휘둘러 방어막을 형성했으나 한설의 기검은 물질적인 방어벽을 통과하여 적의 기맥만을 직접 타격하는 위력을 발휘하며 승려의 내공을 근원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승려의 입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고 그가 지키던 밀실의 문이 한설의 기압에 밀려 서서히 열리며 그 안에 숨겨진 금단의 지식들이 은밀한 자태를 드러내어 한설을 어둠의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 개경의 황궁 연무장은 고려만 백성의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화려하게 수놓아진 깃발들이 사나운 강바람을 맞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이고 있었다. 최무진 장군이 새롭게 등극할 검성에게 내건 보상은 천하의 무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도성 안팎의 이름난 칼잡이들은 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은거 고수들까지 몰려들어 살벌한 투기를 뿜어냈다. 연무장 바닥에 깔린 고운 모래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새겨졌고 그 위로 흩날리는 먼지는 곧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혈투의 전주곡처럼 공중을 떠다니며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었다. 인파 틈바구니 속에서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대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설이었으며 그의 눈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시력을 포기하는 대신 온몸의 털구멍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기류의 변화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고 주변 사람들의 심장 박동과 거친 호흡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와 그의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봉사라 여겨 비웃으며 길을 비켜주었으나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이유 모를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스쳐 지나가자 몇몇 고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뒤태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본격적인 예선이 시작되자 거구의 무인이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한설의 머리를 부술듯이 달려들었으나 한설은 지팡이를 가볍게 짚은 채 단 한 뼘의 차이로 모든 공격을 흘려보내는 신기를 보였다. 그는 적이 휘두르는 무기가 공기를 가를 때 발생하는 압력의 차이를 읽어내어 공격이 도달하기 직전에 빈틈을 파고들었고 이는 마치 미리 짜여진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냉혹한 움직임이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놈의 거친 기운이 이미 네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구나. 한설의 나직한 조롱이 끝나자마자 거구의 무인은 자신의 철퇴 무게에 못 이겨 바닥에 처박혔다. 갑자기 연무장 사방에서 형형색색의 꽃가루가 흩날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 장군 측에서 고용한 암살자들이 살포한 치명적인 마비독이 섞인 함정이었다. 한설은 공기 중에 섞인 이질적인 향기를 감지하자마자 천풍신결의 기운을 전신으로 내뿜어 자신의 주변에 강력한 소용돌이 기류를 형성했으며 꽃가루들이 그의 몸에 닿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가게 만들었다. 그는 기를 이용하여 독기가 섞인 공기를 정화하는 동시에 오히려 그 기류를 역이용하여 대전 상대를 꽃가루가 자욱한 곳으로 밀어넣어 스스로 독에 중독되게 만드는 지략을 발휘하며 가볍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연전연승을 거두며 예선을 통과한 한설은 승리자들을 위해 마련된 화려한 궁중 연회장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고려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문무백관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무인들을 살피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술잔과 산해진미가 가득한 상이 차려져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서로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날 선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한설은 삿갓 아래로 새어나오는 안광을 갈무리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최무진 장군이 앉아있는 상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살기를 느꼈고 그 옆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기운을 감지하는 순간 심장이 웻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여인은 바로 한설이 무공을 잃고 쫓기기 전 정혼을 약속했던 연화였으며 그녀는 지금 최 장군의 총애를 받는 비빈이 되어 화려하지만 슬픈 비단옷을 걸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연화 역시 연회장에 들어선 초라한 행색의 봉사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는지 술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한설은 그녀의 기운이 예전과는 달리
극심하게 위축되어 있고 내면이 무너져 내린 상태임을 읽어내며 복수의 불꽃 위에 타오르는 가슴 아픈 연민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최무진 장군은 무인들에게 서로의 기량을 뽐낼 것을 명령하며 독이 섞인 술을 하사하는 잔인한 시험을 제안했고 장내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간파하고 술잔을 받는 척하면서 기를 운용해 술 속에 담긴 독성분을 공기 중으로 증발시켜버리는 신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주변의 대신들은 그저 술향기가 진해졌다고 생각했으나 최 장군만은 한설의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눈치채고 가느다란 눈을 뜨며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불안함에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다. 궁궐의 밤바람은 점점 차가워져 연 회장의 촛불들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한설은 이 바람 속에 섞인 수많은 복선과 음모의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연화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여 그녀만이 느낄 수 있는 은은한 매화 향기의 기류를 보냈으며 연화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설이 살아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연 회장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늘 대회의 심사위원장이자 최 장군의 가장 강력한 신복이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검은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칠흑 같은 검기가 서린 보검을 찬 채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단상 위로 올라왔고 한설은 헝겊 너머로 그의 실루엣을 보는 것만으로도 전신이 굳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바로 자신의 손목 힘줄을 끊고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친형 한룡이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심사위원의 자리에 앉아 연 회장을 살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룡의 시선이 한설이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에 머물렀고 두 형제의 보이지 않는 기세가 공중에서 충돌하자 연 회장의 화로 불꽃이 일제히 꺼지며 서늘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한룡은 아무 말 없이 한설을 쏘아보았으나 그 눈빛 속에는 예전의 형제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피에 굶주린 맹수의 잔혹함과 원나라의 검은 마귀가 뒤섞인 기괴한 살이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한설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기 속에서도 천풍신결의 기운을 극도로 압축하여 평범한 봉사의 기척으로 위장하려 애썼으나 한룡의 예리한 감각은 이미 동생의 채취를 알아챈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다. 이제 연 회장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겨누는 잔혹한 사냥터로 변모했으며 한설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대나무, 지팡이를 꽉 쥐었다. 최무진 장군은 한룡에게 이번 대회의 최종 후보자들을 직접 선별할 전권을 위임했고 한룡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대결을 명했다. 그곳에 눈먼 무사여, 내 놈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직접 내 기량을 확인해보고 싶구나. 어서 광장으로 나와 내 검을 받아보아라. 한룡의 명령과 함께 주변의 병사들이 한설을 포위했고 연화는 절망적인 비명을 삼킨 채 창백해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주위로 개경의 모든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한설은 삿갓을 벗어 던지고 가렸던 눈의 헝겊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푸른색으로 빛나는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이는 그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기의 화신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는 형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대리석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주변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 회장의 기둥들을 베어 넘기며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어냈다. 형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절망을 오늘 이 바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설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하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연 회장의 지붕이 기압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이 비극적인 형제의 대결 위로 쏟아져 내렸고 두 남자의 그림자는 서로를 집어삼킬 듯이 길게 늘어졌다. 최무진 장군은 예상치 못한 한설의 강대함에 당황하며 호위병들에게 사격을 명령했으나 한설이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수백 발의 화살이 공중에서 멈춰섰다가
오히려 병사들을 향해 되돌아갔다. 아수라장이 된 궁궐 내에서 오직 한설과 한용, 두 사람만이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응시하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고, 그들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기의 검들이 수천 개나 솟아올라 장관을 이루었다. 한설은 천풍신결의 제호 성인 윤회의 경지를 끌어올려 한용이 뿜어내는 검은 마기를 자신의 바람 속에 가두고 정화하려 했으나, 한용의 어둠은 생각보다 깊고 끈질겨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형제의 검과 기가 부딪힐 때마다 개경도성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백성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공포에 떨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으나, 이 싸움은 오직 죽음만이 끝낼 수 있는 악연이었다. 한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과 한용의 검은 기운이 하늘 높이 솟구쳐 거대한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내며 밤하늘을 화려하고도 잔혹하게 수놓아 지켜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한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의 몸은 바람의 흐름을 기억하며 본능적으로 한용의 치명적인 공격들을 피해냈고, 오히려 역습의 기회를 노리며 길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붕괴하고 있음을 느꼈으나 복수의 일념 하나로 정신력을 지탱했으며, 이제 승패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자신의 영혼을 바람에 완전히 맡기느냐에 달려 있었다. 한설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내력을 한 곳으로 모았으며, 그 순간 그의 주위의 만물이 진동하며 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용은 동생의 변화를 감지하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금단의 무공인 흑풍멸세참을 시전하려 했고, 그의 검 주위로는 지옥의 원혼들이 울부짖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무진 장군은 이들의 싸움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깨닫고 비밀병기인 거대 기계병단에 출격 명령을 내렸으며, 수십 대의 강철 괴물들이 육중한 발소리를 내며 연무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연화는 무너진 단상 아래에서 간절히 한설의 무사함을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제 개경의 운명은 광풍 속에 휘말린 두 형제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기계병단이 내뿜는 화염과 증기가 연무장을 가득 채우자 한설은 그 열기를 이용해 더욱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기검들을 그 기류에 실어 기계들의 관절 부위를 정밀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그는 한용과의 대결 도중에도 주변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천풍신결의 진정한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이는 그가 이미 무학의 절대자에 근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용은 동생의 성장에 경악하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걸고 한설의 가슴을 향해 돌진했으며, 그들의 주위로는 시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한설은 한용의 검끝이 자신의 심장에 닿기 직전 몸을 뒤틀어 치명상을 피하며 자신의 손바닥을 한용의 가슴에 밀착시켰고, 그가 터뜨린 앞기의 기운은 한용의 내부 장기를 순식간에 파괴하며 그를 멀리 날려보냈다. 하지만 한용 역시 날카로운 검기로 한설의 복부에 깊은 자상을 남겼고, 두 사람은 동시에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추락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연 회장은 이제 폐허가 되어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설은 고통 속에서도 형의 눈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는 증오가 아닌 일종의 해방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고, 한용은 힘겹게 입을 열어 마지막 진실을 전하려 애썼다. 설아,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이제 더 큰 어둠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한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내려와 한용의 신체를 낚아채 사라졌고, 한설은 그들을 쫓으려 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최무진 장군은 분노하여 한설을 생포하라고 소리쳤으나 연화가 기지를 발휘하여 비밀 통로의 스위치를 눌렀고, 한설은 무너지는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궁궐의 지하 수로로 휩쓸려 내려갔다. 개경의 밤은 그렇게 수많은 의문과 상처만을 남긴 채 저물어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가올 더 큰 폭풍에 몸을 떨었다. 한설은 차가운 지하 수로를 떠내려가며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형이 마지막에 지었던 그 미소를 떠올렸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사죄였음을 깨닫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뚜렷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차가운 물속에서도 천풍신결의 내력을 운기하여 상처를 지혈했고 다시 태어날 때는 인간이 아닌 오직 파괴의 바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지상 위에서는 최 장군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수색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한설은 이미 물길을 따라 도성 밖으로 멀어지고 있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전설의 다음 장을 장식할 냉혹한 투지만이 빛났다. 개경 도성의 가장 높은 곳에 솟아있는 보신각의 종루 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으며 한설은 피로 얼룩진 옷자락을 휘날리며 위태롭게 서서 자신의 앞에 나타난 형 한룡을 응시했다. 밤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상처를 파고들었으나 한설은 단전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지막 내력을 끌어올려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의 안광은 푸른 불꽃처럼 타올랐다. 형제 사이의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듯 대기 중의 기운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을 형성하며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허공을 가르며 비극적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한용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 속에 응축된 검은 마기를 뿜어냈고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천풍의 피는 사실 하늘의 기운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내뱉었다. 그는 동생에게 이 힘은 인간의 육신을 갉아먹는 저주이며 자신이 원나라의 마공을 받아들인 것은 그 저주로부터 한설을 해방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며 검을 지켜들었다. 한설은 형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궤도에 들어섰음을 직감하고 대나무검 대신 자신의 의지로 벼려낸 기검을 소환하여 형의 살기의 정면으로 맞섰다. 두 사람의 신형이 허공에서 교차할 때마다 보신각의 거대한 기와지붕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져 나갔고 수천 개의 파편들이 폭풍에 휘말려 사방으로 비산하며 마치 죽음의 무도회와 같은 참혹한 광경을 연출했다. 한룡의 흑풍 검기는 한설의 방어벽을 사정없이 두들기며 그의 시력을 앗아가려 했고 한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천풍신결의 제6성인절멸의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려 주변의 모든 산소를 소멸시키려 애썼다. 숨이 막혀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설은 눈앞의 형체가 아닌 기의 흐름만을 감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검기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는 신기를 보여주며 처절한 전투를 이어갔다. 한용의 마지막 일격이 한설의 두 눈을 스치며 안구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세상이 암흑 속으로 침잠했으나 한설은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바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얻게 되었다. 시각이 사라진 자리에 청각과 촉각이 극한으로 예민해져 만물의 진동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는 절멸의 경지를 완성하여 자신의 주위 10장 이내의 모든 생명 활동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발산했다. 공기는 고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한룡의 움직임조차 그 거대한 기압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느려지기 시작하자 한설은 비로소 복수를 완성할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음을 직감하고 손을 뻗었다. 그 찰나 궁궐의 담장 너머에서 매복하고 있던 최무진의 암살자들이 일제히 독화살을 쏘아 올렸고 한설의 등 뒤를 노리는 치명적인 살기가 쇄도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무명 노인이 자신의 몸으로 화살비를 막아냈다. 노인은 피를 토하면서도 한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너는 바람이 되어 이 썩은 세상을 정화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천풍보전의 마지막 구결을 그의 뇌리에 직접 각인시키고 장렬하게 산화했다. 스승의 죽음은 한설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마지막 자비의 끈을 끊어버렸고 그의 분노는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며 보신각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파멸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한설은 허공으로 떠올랐으며 그의 주변에 떠다니던 먼지와 빗방울 그리고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하나하나 날카로운 검기가 서린 무형의 검으로 변모하여 만물화검의 신화적 경지를 실현했다. 세상의 모든 분자가 그의 의지에 따라 검이 되었고 그는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자신을 위협하던 수백 명의 매복병들을 형체도 없이 베어 넘기며 전장을 순식간에 고요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천동지할 무위를 보였다. 한용조차 동생이 도달한 그 압도적인 경지 앞에 검을 떨어뜨리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한설은 형의 가슴을 향해 수천 개의 기검을 날려보내며 마침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문의 비극적인 악연을 끊어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자욱한 연기 속에서 육중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증기를 내뿜는 최무진의 기계군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한설을 포위했고, 그들에게서는 느껴져야 할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었다. 생기가 없는 강철의 적들은 한설이 익힌 길을 감지하는 무공의 유일한 약점을 공략하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으며, 최무진은 그 기계들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한설의 목숨을 앗아갈 마지막 단추를 누르려 했다. 한설은 시력을 잃은 채 오직 차가운 금속의 진동만을 느끼며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 앞에 섰고, 바람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기계 괴물들의 차가운 총구가 그를 겨냥했다. 한설은 자신의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한기를 느끼며 마지막 남은 내공을 쥐어짜 자신의 육신을 보이지 않는 기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고, 다가올 강철과의 사투를 위해 온 신경을 발끝으로 모았다. 기계들의 관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는 그가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으며, 그는 그 열기를 역이용하여 강철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마지막 비수를 가슴속에 품은 채사신의 미소를 지었다. 개경의 밤하늘은 이제 전설과 기계가 충돌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야와 같았으며, 한설은 스승의 죽음과 형의 최후를 짊어진 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파멸의 길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최무진의 신호와 함께 거대 기계들의 팔이 한설을 향해 뻗어나왔고, 그 육중한 무게감이 지면을 뒤흔들며 연무장의 흙먼지를 다시 한번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들자 한설은 바람조차 통과할 수 없는 조밀한 기의 그물을 펼쳤다.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버린 지 오래였으며 오직 적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증기의 흐름만을 쫓는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 어둠 속을 가로질렀고, 그의 주위로는 푸른색 섬광이 번뜩이며 강철의 장갑을 찢어발겼다. 전설 속의 무신이 강림한 듯한 그의 모습에 최무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으나, 기계 군단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그를 압박해오며 최후의 대결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한설의 옷자락이 찢겨나가고 피부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기계 심장부를 향해 자신의 생명력을 태운 마지막 기검을 날려보냈고, 그 순간 개경 도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갈랐다. 무너져 내리는 보신각의 잔해 위에서 한설은 홀로 서서 다가오는 운명을 응시했고, 그의 주위에는 여전히 수천 개의 기검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며 주인과 함께 산화할 준비를 마친 채 허공을 메우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달았고, 한설은 자신이 뿌린 바람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고려의 썩은 근간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임을 직감하며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켜기를 한 곳으로 응집시켰다. 그의 발밑으로 흐르는 차가운 냉기는 이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그는 시력을 잃은 눈을 감고 소리 없는 바람의 노래에 몸을 단수는 몸을 가종 존자가 산대 맡겼다. 수백 대의 기계들이 일시에 증기를 내뿜으며 그를 덮치려 했으나 한설의 주위로 형성된 절대 진공의 공간은 그 어떠한 물리적 충격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성역이 되어 적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기계여, 심장이 없는 너희가 어찌 대자연의 분노를 견디겠느냐. 오늘 너희를 만든 인간의 탐욕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거라. 한설의 나직한 일갈과 함께 그의 기검들이 빛을 뿜으며 기계들의 동력원을 정확히 관통했다. 폭발음이 연달아 터지며 개경의 밤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강철의 파편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한설은 그 파편들조차 자신의 기검으로 동화시켜 최무진이 숨어있는 중앙통제실로 날려보냈다. 최무진은 경악하며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늦었으며, 한설의 무심한 손짓 한 번에 그가 쌓아온 모든 권력과 야망은 차가운 금속 조각들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연화는 멀리서 이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한설은 무너진 기계들 사이로 걸어 나오며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설의 전신은
이제 투명한 유령처럼 희미해졌고 그의 몸을 구성하던 기운들은 하나둘씩 대기 중으로 흩어지며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형 한룡의 시신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으며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가 드디어 자신에 대해서 마감되었음을 확인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병사들은 한설의 압도적인 위험에 눌려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이 전설적인 무인의 마지막 순간을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치며 한설의 시신을 감쌌고 연기와 먼지가 걷히자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부러진 대나무 지팡이 하나와 주인을 잃은 수천 개의 기검들이 흔적으로 남아 달빛 아래에서 쓸쓸하게 빛났다. 고려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며 새로운 아침을 예고했지만 개경의 사람들은 어젯밤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싸움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바람이 불 때마다 한설의 이름을 나직하게 속삭일 것이다. 복수의 끝은 허망했으나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이제 인간의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히 멈추지 않는 천풍이 되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감시하며 고려의 땅을 지켜나갈 것이다. 개경의 황궁은 이제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았으며 무너진 전각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안개는 피 비린내를 머금은 채 차갑게 가라앉아 만물의 숨소리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한설은 부러진 지팡이조차 버린 채 빈손으로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전신에서는 푸른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주변의 공간을 왜곡시키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시력을 잃었으나 마음의 눈으로 최무진의 남은 병기들이 내뿜는 증기의 압력을 읽어냈으며 그들의 육중한 금속 발소리가 지면을 울릴 때마다 그의 발밑에서는 미세한 회오리가 일어나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있었다. 최무진은 부서진 통제실 잔해를 밀치고 일어나 광기의 어린 눈으로 한설을 노려보았으며 그의 손에는 원나라에서 공수한 미지의 마력장치가 번뜩이는 붉은 빛을 내뿜으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놈 한설아, 네가 제 아무리 바람의 주인이기로서니 이 강철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죽음은 너의 몫이며 이 고려의 땅은 영원히 나의 발밑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무너진 궁궐벽에 부딪혔으나 한설은 대답 대신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며 대기 중의 기운을 자신의 단전으로 응축하기 시작했다. 한설의 의지가 닿는 곳마다 공기는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하여 기계 병단들의 장갑 틈새를 파고들었고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높여 증기기관을 스스로 폭발하게 만드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강철 괴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터져나갈 때마다 화염과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으나 한설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장막이 쳐져 있어 단 한 조각의 파편도 그의 옷자락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바람 그 자체가 되었으며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오직 만악의 근원인 최무진이 서 있는 옥좌의 잔해뿐이었다. 최무진은 자신의 최후를 직감한 듯 손에 든 장치를 내던지고 가문의 가보인 흑룡도를 뽑아들었으며 그 검신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원혼이 서린 듯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한설의 푸른 기운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설령 내 육신이 부서질지언정 나의 야망은 이 땅의 흙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최무진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한설의 목을 겨냥했으나 한설은 유령처럼 몸을 흐릿하게 만들어 공격을 투과시켰고 이는 천풍신결의 극예인 허실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실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한설은 최무진의 가슴팍에 손바닥을 가볍게 갖다 대었으며 그의 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파동이 실핏줄처럼 뻗어나가 최무진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내부의 기압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외부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흐르지 않았고 칼날에 상처조차 생기지 않았으나 최무진은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찬 채 충혈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기를 다루는 자가 선사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으며 최무진의 야욕은 그렇게 자신의 허파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종말을 고했다. 옥좌의 잔해 위로
최무진의 시신이 쓰러지자 거짓말처럼 궁궐을 휘감던 사나운 폭풍이 잦아들었고 대신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매화 꽃잎들이 피비린내 진동하는 연무장을 뒤덮으며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듯 조용히 내려앉았다. 한설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느끼며 투명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이제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연화의 기운을 느꼈으나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기척을 지우고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서서히 흩어지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궁궐 밖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억눌렸던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군 최무진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준 영웅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평생을 지녀왔던 낡은 죽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가슴에 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람 속에 섞인 한설의 체온을 찾으려 애썼다. 도성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으며 따스한 봄 기운을 머금고 고려의 산천을 구석구석 누비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세월이 흘러 개경에 화려했던 궁궐은 다시 복구되었고 역사학자들은 최무진의 몰락을 기록하며 이름 모를 바람의 고수가 나라를 구했다는 전설을 한 줄의 기록으로 남겼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깊은 산속 어느 이름 없는 암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부는 듯한 청아한 죽적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길 잃은 나그네들은 그 소리를 이정표 삼아 험한 산길을 무사히 통과하곤 했다. 한설은 인간의 몸을 잃었지만 영원히 멈추지 않는 천풍이 되어 이 땅의 공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은 이제 한설의 언어가 되었고 그는 바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낮은 곳을 살피며 부조리한 기운이 싹트는 곳마다 날카로운 회오리를 일으켜 악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며 자신의 맹세를 지켜나갔다. 백성들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부드러운 산들 바람을 한설의 미소라 믿었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센 돌풍을 그의 분노라 생각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한설은 고려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되어 형 한룡의 못다한 속죄와 스승의 가르침을 영원한 시간 속에 새겨 넣으며 대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설은 바람을 타고 원나라의 끝자락까지 날아가 고려를 위협하던 어둠의 세력들을 차가운 기운으로 얼려버렸으며 그들이 다시는 동방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대륙의 기압을 비틀어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는 신기를 보였다. 보이지 않는 손길은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굶주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그의 무학은 이제 파괴가 아닌 상생의 도구로 승화되어 만물의 생명력을 북돋웠다. 바람 속에는 여전히 그가 연주하던 죽적의 선율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고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북돋워주는 신비로운 힘으로 작용했다. 이제 개경의 거리에서는 무인들이 칼을 쓰는 대신 길을 다스려 몸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설이 남긴 천풍신결의 편린들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힘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 무림의 풍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권력을 탐하던 자들은 바람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몸을 낮추었으며 백성들은 더 이상 지배자의 압제가 아닌 자연의 섭리 아래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고려의 번영을 일구어 나갔다. 모든 것은 한 사내가 자신의 육신을 바쳐 일구어낸 기적이었으며 그 숭고한 희생은 고려의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 연화는 늙어 백발이 된 뒤에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설이 자신을 잊지 않고 늘 곁에 머물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소녀처럼 맑은 미소를 지으며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방 안에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진동했고 한 줄기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영혼을 감싸 안아 하늘 높이 솟구쳤으니 두 사람은 비로소 육신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날 밤 개경 하늘에 펼쳐진 눈부신 오로라를 보며 진정한 사랑과 무학의 완성은 결국 하나임을 깨닫고 감탄했다. 세상의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한설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검이 되어 정의가 무너진 곳마다 나타나 소리 없는 경고를 날리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만물이 검이 되고 바람이 곧 마음이 되는 경지는 전설로 남았으나 그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고려의 후예들이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민족의 혼이 되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한설의 바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한설의 전설은 고려를 넘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각국의 무인들은 바람을 다스리는 자의 경지를 우러러보며 자신들의 무공을 점검했으나 그 누구도 한설이 도달한 만물 화검의 절대적 경지에 근접하지는 못했다. 그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 시간의 흐름조차 초월했으며 가끔은 어린아이의 장난기 섞인 돌풍이 되어 시장터에 삿갓을 날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연인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부드러운 숨결이 되어 사랑을 전했다. 바람이 머무는 곳이 곧 그의 집이었으며 온 천하가 그의 무대였으니 그는 진정으로 세상을 가진 유일한 무인이었다. 먼 훗날 고려의 땅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백성들은 한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는 기록이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왔다. 한설의 의지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수호하는 거대한 기운으로 승화되었으며 그의 무학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아름다움으로 기억되었다. 이제 모든 원한과 슬픔은 바람에 씻겨 내려갔고 고려의 강산에는 오직 푸른 희망의 바람만이 가득 차 흘러넘치며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젖히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한설의 기검처럼 반짝이며 세상을 내려다보았고 달빛은 그의 은은한 내력처럼 대지를 감싸 안았으며 이 모든 조화 속에 한설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이들은 바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복수의 검을 내려놓고 상생의 바람이 된 한설의 선택은 후대 무인들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고 무학의 끝은 결국 자신을 버리고 만물을 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전설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만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듯이 한설의 정신 또한 고려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고귀한 기계를 전해줄 것이다.